저희가 조금 부모님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본인 자녀를 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잘 인식을 못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우리보다도 더 눈치가 빠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머니를 보고 너무 어린 아이 취급하듯이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현장에서 우리 아마 선생님도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애들이요, 잘 알아듣는 애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자기 결정이라든가 자기 결정권에 대한 것들을요, 충분히 주시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우리 종합토론자 되시는 권용빈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문화예술위원회의 수석위원분도 계시고요. 이분이 특별히 저희가 평가를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권용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시작 전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나주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가 금요일이 되면 기차표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맞춰 좀 나가야 돼가지고 좀 부득이하게 순서를 좀 바꿔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문화예술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장애인 사업을 이렇게 특별히 하는 것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장애인 예술인을 직접 고용해서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이나 극장에서 배리어 프리 장애인 관객을 위한 다양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애 예술인에 대한 사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이 5분의 발표를 보면서 먼저 사전에 발제문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특수학교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발표도 듣고 직접 이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뭔가 이렇게 생태계의 어느 한 부분을 처방해서 진단하고 방안을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지역이 소멸하는 문제하고 연관돼서는 이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었고, 신규 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학생들 정원이라든지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야 되는 어떤 수요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은 과연 어느 정도의 필요성을 학생들 입장에서 느끼고 있을 건가? 그렇다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들이 예술계의 투신이 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 대학 과정은 과연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예술대학이나 이런 대학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예술대학을 또 졸업하고 나면 전문 예술인으로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일자리, 또 예술계에 저희가 일자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술계의 일자리의 가장 큰 특징이 특정한 일자리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일자리가 없어요. 보통 예술인들도 일거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프리랜서 활동이 더 많고요. 그래서 4대 보험에 적용을 받는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장애 예술인이 전문 예술인으로 양성이 돼서 사회에 나왔을 때 과연 이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또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다양한 생각의 꼬리를 물고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장애 예술인 사업이 다부처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보건복지부도 연관이 되어야 되고, 아까 이동희 교수님 발표 자료에 보면 폐교나 지역소멸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사실상 행정안전부의 영역이고, 그렇다 보니까 다부처 연계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거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장애인 관련 이 법들을 보면 다른 법들과 다르게 상당히 다 의무 규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라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조문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더 이렇게 강한 규정으로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가 되겠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아까 말씀드렸던 다부처 연계 구조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었고요. 이게 교육하고 뭐 크게 연관이 되는, 오늘의 주제하고는 크게 연관이 되는 주제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김종민 교수님 발제문에서 보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에서 모집단 규모가 9,528명입니다. 근데 이게 21년도 자료에 보면은 7,095명이거든요. 그 사이에 3년 사이에 2,433명이 또 늘었어요. 근데 이거는 모집단일 뿐인 거고 확인되지 않는 예술인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많은데 과연 이들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워드클라우드에서도 굉장히 긍정적 인식이다라고 나오긴 했는데 그게 감동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과연 장애예술인들의 그 활동 내용을 예술적 성취가 굉장히 높다. 이들이 한 사람의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어떤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토론문에다 썼습니다만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온 그 정은혜 작가에 대한 게 감동 이상을 넘어가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과 병행이 되어야 이 법을 실제로 실현해서 특수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정책학이나 행정학 쪽을 전공을 했는데 이게 의제 설정이 되어야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이게 법을 진짜 실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이런 인식이 뭐 갖춰지지 않는다. 님비 시설로서 이 특수학교가 여겨진다라고 하면 이건 현실적인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잖아요. 그런 노력도 폭넓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토론문 마지막 그 124페이지에 보면 저희 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창간호에 그 김원영 변호사님이라고 그 변호사님인데 실제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무용 분야에서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적었던 글입니다. 거기 보시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장애인 학생이 당당히 학교에 예술학교에 입학을 하고 비장애인 학생과 동등하게 배우는 기회를 확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소망을 좀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 특수학교라는 단계를 거쳐서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이 특수학교가 없어도 되는 예술 교육 환경에서 장애인이 좀 함께 교육받고 전문 예술인으로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인식도 가장 높은 예술성도 인정받고 이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고영민 연구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제 아까 좀 특수학교를 통해서 예술에 대한 걸 완성시킨 다음에 비장애인과 동등한 교육적인 어떤 환경적인 걸 만들어주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요, 그거는 사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술로 가는 그 과정적인 구조가 제가 해보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습니다. 보통 비장애인은 제가 예술인들 거의 대부분 보면요, 늦어도 6세, 보통 6세 정도에 시작합니다. 음악을, 예술, 미술을요. 그런데 우리 발달장애인 아이들은 6세 때 시작 못합니다. 왜냐하면 7세 이후에 등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장애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하는 지점이 달라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요, 이 친구들은 비장애인이면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하면 그 이후로는 스스로 모든 거를 터치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새로운 곡을 시작하면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아주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장 다른 점입니다. 예술을 이렇게 보는 시야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특수학교에서 배워서 대학을 졸업한다 할지라도 우리
저기 페리치 있을 때도 지금 뭐 대학 졸업하고 나름 굉장히 연주를 잘하는 친구들도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구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달 장애인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그 우리 선생님께서는 전체 아마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발달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발달 장애인이 예술 교육받을 때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소아마비나 이런 쪽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대 중후반 정도나 소아마비가 있지 그 이전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달장애인이 주류가 이럴 거고 지금 아까 전에 통표 우리 그 통계학에서 보시면 발달장애인과 지적장애인 거의 절반 정도가 지적장애인이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의 학생들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한 20몇 프로 정도입니다. 그러면 둘이 합치면 한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모든 그 예술 교육의 전반부를 차지하는 건 발달장애인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보는 게 좀 달라져요. 예전에는 신체 장애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하고의 경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도 비슷하게 짜도 돼요. 그런데 발달 장애인은 전혀 다른 교육의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토론을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좀 더 보여주기 위한 걸로 제가 이것도 그래서 사실 좀 세워봤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접근성을 나중에 한번 더 부탁드릴 수도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장애인 파트를 빼지 마시고 사업비를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저기 페리체가 저기도 됐거든요. 그 국외 사업, 해외 사업에 제가 한 3번 정도를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워낙 비장애인 쪽이 많다 보니 장애인은 또 특별하게 장애 쪽에 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사실은 조금 영역을 넓히면 차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 종합 프레임자로요. 우리 그 최근영 님께서 나오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3시간 걸리더라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상도 그룹을 전사학사 최근영입니다. 제가 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공도 많고요. 교사 자격증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음악을 전공해서 작곡을 전공했고요. 두 번째는 특수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석사와 박사 과정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로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교직 생활은 12년은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의 음악을 지도했고요. 음악에 아주 몰두해서 미친 듯이 방학도 다 반납하고 학생들과 함께 음악 지도에 매진했던 시간들을 보냈고, 제가 너무 소진이 심해서 너무 소진이 심해서 방학을 단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매년 10년을 거의 그렇게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제가 소진되는 줄도 모르고 이제 특수학교가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간 곳이 충남의 홍성이었습니다. 그 충남 홍성에는 특수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특수학급에서 또 한 10여 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충남 홍성 근처에 또 예산에 또 특수학교가 새로 개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개교 멤버로 또 끌려가서 열심히 또 거기서 진로 상담 교사로 또 근무를 하다가 전문직으로 온 지 지금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참 저도 여러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과 또 아이들의 연주를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저는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 음악을 전공하고 처음 학교에서는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학생들의 음악을 지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에 특수학교에 가서 장애 학생들을 지도하게 됐는데 저의 음악에 대한 지도 목적에 딜레마가 막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음악을 지도하는 것이 학생들의 음악성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음악적 발달을 좀 가져다 주는 것이 음악의 목적이라고 배웠는데 특수학교에 오니까 자꾸만 바른 자세, 얘들아 바른 자세로 소리를 내야 돼. 여기 등을 좀 떼봐. 자, 바른 자세로 아에 이오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운 증후군 학생들은 입의 구조상 아에 이오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혓바닥이 정확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학생들도 많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아이들도 많고 발음이 그게 안 되거나 음정을 정확하게 소리내지 못하거나 그러는 학생들이 선천적 장애적 어떤 그런 이유로 굉장히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몇 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몇 년이 지나기까지 저는 혼자 저의 음악적 딜레마와 장애 학생들의 그런 아이들의 그 모습과 그 속에서 저 혼자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특수교육에서 음악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고 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정서 발달 그리고 이 아이들의 손과 눈의 협응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의사소통 발달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발달시키는 그런 음악은 도구로서의 과목이지 이거는 내가 비장애 학생들에게 생각했던 그런 음악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목으로서의 음악을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음악을 이제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굉장히 즐겁게 음악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음악이 재료가 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노래를 다 부르더라도 노래 끝에 한마디만 해도 이 노래가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이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음악이 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수업은 즐거워지고 그리고 투트랙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림바 합주단도 운영하고 그 중에 아주 뛰어난 학생이 있어서 점심시간도 제가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밥을 막 빨리 먹고 올라와서 그 학생을 클라리넷을 지도를 하는데 그 학생을 이제 제가 반주를 하고 클라리넷 연주를 모차르트 곡을 연주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정도로 15년 전쯤에 대학을 진학하려고 대학의 문을 두드렸어요. 일반 대학교에 원서를 내려고. 그런데 이 학생을 받아주는 대학교와 원서를 받아주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시 준비를 많이 하고 입시 레슨을 4, 5년을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이 학생은 대학 입시를 쳐보지도 못하고 이 학생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하트하트 연주 오케스트라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연주단체에서 연주하고 이랬던 학생인데 지금은 이제 아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이제 한 35 뭐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그 오케스트라에서 나와서 지금은 그냥 복지관에서 생활하는 아이로 지내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 안에 굉장히 많은 갈등도 생기고 또 예고를 보내려고 해도 예고에서 특수교육 학생을 받아준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예고를 들어갈 때 그 기준은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아요. 그 기준이 일반 학생들의 점수에 그래도 75%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거나 그 이상을 받아야지만 그 기준이 돼야지만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 특수교육 대상 학생 다 받아줄 수 있다라고 모든 예고에서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높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 몇 년도를 다 가도 단 한 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입학한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글에 공공재와 공동재라는 말을 썼는데요. 저희가 공공화장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는 것을 공공재라고 합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쓰면 쓸수록 이렇게 점점 달아요. 그런데 공동재는 뭐냐면 우리 공동이 다 굉장히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재는. 그래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였냐면 물론 교육부에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금 충남에 있기 때문에 충남에서는 이미 작년 9월에 직업 중점 특수학교를 개교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직업인을 양성하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아마 이제 2학년을 지금 받았고 내년에 3학년, 내후년에 이제 처음 졸업생이 생기겠죠. 그리고 전공과가 생긴다면은 뭐 조금 더 교육한 이후에 졸업생이 생겨서 그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직업인들이 양성돼서 아이들이 나오게 될지는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동일한 시기에 부산에서는 예술 중고등학교가 개교하기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교원대학에서는 체육 중점 특수학교가 개교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는 2028년 3월로 미뤄졌고요. 지금 부산대학교는 예술중고등학교가 2028년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계속 더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물론 2021년에 대구 예아람 학교가 개교를 해서 거기 유초 중고 모든 학생들이 그쪽에서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 예술 교육을 받기 위해 다 대구로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희의 이런 한계를 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가 그나마 이렇게 썼던 것이 아마 그나마 서울 경기 쪽에 그런 수요가 있는 학생들이 제일 많을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중고등학교에 그 폐교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 폐교를 전부 다 리모델링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그 폐교 주변에 그 폐교를 예술 중고등학교로 변화시킨다고 할지라도 인근 주민의 반대도 엄청날 겁니다. 그때 역시 어머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무릎을 꿇고 막 그러셔도 인근 주민들은 차라리 폐교로 돌아라고 말하실 정도로 굉장히 쉽지 않은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폐교도 결국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지금 서울 농학교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죠. 종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어마어마한 부지가 있어요. 엄청 커요. 그런데 초등학생은 20명밖에 없어요. 그 엄청난 학교에 전체 초등학생은 20명이에요. 중학생도 한 20명밖에 안 돼요. 고등학생은 39명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는 그 공간을 좀 같이 써도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너무 많은 실들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좀 같이 쓰는 거죠. 농학교라고 해서 꼭 농학교로 한정짓지 말고 발달장애 학생들의 어떤 예술학교를 그 안에 같이 특수학교 안에 특수학교가 또 생기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우리 농학교야. 그러니까 공동체의 개념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농학교야. 농학교니까 우리 농학생들만 써야 돼라는 그런 고집 말고 좀 개념을 열어서 그렇게 한다면 물론 농학교 학생들도 있고 또 이 바로 인근에는 맹학교 학생들도 있어요. 맹학교 학생들은 현악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음악성이 뛰어난 학생들이 많습니다. 때때로 강사진도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가능성이 차라리 조금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차라리 서울에 있다면 조금 더 이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멀리 학생이 없어서 폐교된 그 멀리까지 찾아가시는 것보다 이 부분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다른 것보다 국립학교를 노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립은 저희 국립특수교육원도 있습니다. 교육부 내에 특수교육 정책과도 있습니다. 국립은 일단 국립국악고등학교도 있고요. 그나마 국립국악고등학교가 장애 학생에 대한 그 합격률도 다른 예술고등학교는 다 75%라고 한다면 여기는 학생의 기준을 60점 정도, 60%만 넘어도 합격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국악을 하는 학생들이 조금 적다 보니까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 쪽으로도 또 저희가 인재들이 있거든요. 저희 충남에도 국악자매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꼭 저희가 예술인데 예술을 꼭 클래식으로 한정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악 쪽 분야 쪽도 조금 개발을 해서 이런 국악고등학교 쪽에 같이 투트랙으로 발달장애 학생들을 좀 넣어서 그쪽에는 이미 환경은 다 조성돼 있잖아요. 연습실과 강사와 뭐 다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음악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 사대부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대부고를 활용해서 그 사대부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 사대부고 그 국립대학의 음악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연습실도 있고 그 대학 교수님들도 있고 그리고 그 음대의 그 군대를 그 사회복무요원으로 빼서 학생들하고 음악 전공한 학생들을 멘토링을 다 시켜주는 거죠. 뭐 지도도 하게 해주고 뭐 그렇게 군대를 대신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제도로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이 연습도 하고 그러면은 저는 되게 굉장히 개인 멘토링 지도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강사도 음악 전문 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해서 인증제를 주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음악 전공자 중에서 저처럼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특수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음악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서울 경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한 2군데 정도 빼놓고는 교과목으로 교사를 임용고시에서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장애를 좀 가지고 있거나 나이가 아주 많으시거나 몸이 아프시거나 임신하시거나 좀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음악을 맡고 있습니다. 음악 미술을 전혀 전공하신 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교장 선생님의 특별한 음악적 마인드로 인해 제가 음악을 그 특수학교에 있었을 때 맡을 수 있었던 거고 제가 다른 특수학교에 갔을 때는 저는 음악을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음악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제가 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음악 전공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음악을 지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 정말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이런 예술 중고등학교가 설립될 때에는 음악 그 지도를 하는 이런 양성교사 때부터 사대부고나 이런 양성 그 순간부터 저는 특수교육의 이해라던가 장애 유형별 특성이라던가 뭐 음악교수법, 미술교수법, 뭐 문화교수법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예 그냥 필수 이수 과목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이수하고 나와야지만 적어도 제가 협력 그 수업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요 정도라도 이수하고 나와야 다른 특수교사랑 아니면은 이렇게 정말 그게 가능하지. 그 정도 하고 나왔다고 해서 1대1로 특수학생을 무조건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사범대학에 그런 강좌도 지정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술 중고등학교가 공동체가 정말 되려면 그렇게 해서 내가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끊임없이 발표회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해서 이게 얼마나 가치롭고 이 아이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들을 지역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거기에서 함께 느끼고 울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끊임없이 지역 주민들과 보호자들과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고쳐나가고 이런 토론회장을 계속해서 열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 만들어가고 노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공동체로서의 선순환이 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장애인식 개선 문화로도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게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되고 또 지역과 학교의 자원의 공유도 되고 또 이렇게 된다면 지속 가능한 정말 어떤 특수학교를 단독적으로 만들자. 그것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됐을 경우고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가 시작할 수 있는 단계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이런 단계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나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학교 예술창작소 조별 중간님께서 종합평가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제가 경기학교 예술창작소 주무관으로 있지 않고요. 저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 예술창작소 주무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도 장학사님 같이 저도 국악 아쟁 연주자인데 제가 행정 쪽에서 좀 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는 얘기 말씀드릴 게 일단 경기학교 예술창작소라는 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폐교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만든 예술 공간인데 이거를 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동희 교수님께서 유휴 공간이나 이런 걸 활용한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 거를 좀 이제 중점에 둬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산에서 예술 중고등학교가 지금 진행 중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그 자료를 지금 했는데 아직 다운이 안 됐다고 하세요. 그래서 먼저 일단 제 자료에 있는 거부터 보시고 125쪽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면 그 다음에 자료가 좀 준비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동희 교수님 발표문 보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중요한 사안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예술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꾸릴 거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경로에서 발전되게 대학이나 전문 예술가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6페이지 보시면 해외 구등 전문 예술 기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립장애인예술 아카데미, 그 다음에 스웨덴 리니아 예술학교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오페라 극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전문 예술가로 할 수 있는 성장하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니아 예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톡홀름 대학교랑 연계된 학회 중에서 졸업생은 유럽 예술시장이나 네트워크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예술창작소에서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걸 가르치는 소프트웨어적인 강사님들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런 예술 강사 플러스 특수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교원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7쪽에 보시면 버클리와 대학이나 예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폐 특화 예술교육 석사, 그 다음에 그런 장애 특별한 욕구를 가진 학습자를 위한 27개월짜리 석사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에서도 장애 예술 교육을 담당할 전문 교원이나 예술 전문가, 특수교육 전공자의 융합형 교원 모델이 필요하다는 걸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다 준비돼서 일단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일단 경기학교 예술창작소나 이런 유휴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생각했는데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그래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해서 이런 실질적 자료가 이런 경인이나 경인교대나 이런 경기도 지역 쪽에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금 경기교육청 경기학교 예술창작소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별관이나 이런 유휴 공간들이 진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교육은 예술 체험 그 현장 학습 있고 그다음에 주말을 이용한 전문 예술 교육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진행이 있는데 이런 여기 같은 경우에 전문 교육 예술가들이 와서 1대1 교육 맞춤 교육으로 해서 이런 트랙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나 유휴 교육 시설을 활용해서 조성된 공간이 이제 확실히 그 학교를 새로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조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인프라나 그런 활동에 있어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규 설립에 대한 좀 부담을 줄이면서 그 아까 말씀하신 이름 교수님 제안에 폐교 및 유휴시설 활용 방향을 실제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했던 거는 그 다음에 그 지금 장애인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 지원인데 부산대학교 지금 부설 예술중고등학교 특수모델이 있습니다. 보시면 저렇게 그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저 운동장 뒤쪽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안이 돼 있어서 이제 착공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쪽 7번 페이지에 있는 저기 음악관이나 예술관 그 다음에 4번관 조소실 미술관 음악관들이 같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국립대학교의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런 부자재 시설이나 교육기관 이런 시설이나 이런 연계가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경인교대 쪽에서 만약에 이런 걸 진행을 한다면 서울대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1학급에서 중학교, 고학급, 고등학교 12학급 해가지고 이게 기준이었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2018년부터 설립 추진을 했는데 그 부지가 금정산이랑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 이슈가 있어서 계속 딜레이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은 2028년에 이제 그 개교를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이것도 아직은 그 금정구 쪽에서 인가가 아직 안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분명히 아까 장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나 경기권이 훨씬 더 수요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교수님이나 지금 협회 지금 분들 많이 오셨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건지 이런 부산대 같은 그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연계를 하실 건지 그런 걸 고민을 좀 생각해봐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료를. 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특수교육이라고 해서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경기도교육청은 이제 특수교육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그런 정책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안 중에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보시면 안성 무도학교가 이제 올해 기부를 했고 27년, 28년 이렇게 계속 특수학교가 지금 개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역제안을 해가지고 교육청과해서.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과 이제 경인교대나 이런 여러 거버넌스가 모여서 이걸 진짜로 한번 실행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서 이런 그 중고등학교가 경기권에서 정말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워낙 많이 돼가지고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세 가지 방안이 정도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잘 돼서 좋은 그런 중고등학교 예술학교가 잘 건립이 돼서 좋은 예술가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부산대학교가 계속 나왔어요. 사실 부산대학교가 저희 그 문화예술학교에서 어떤 정보나 이런 모든 걸 다 지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산대학이 계속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다. 저거 만들 때 저희 언제냐면 2016년도예요. 근데 아직도 안 됐잖아요. 왜 안 됐을까를 좀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환경적인 이슈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대학 안에서 만드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지역적인 겁니다. 그래서 부산은 지금도 제가 부산 쪽 지금 제일 활성화된 우리 문화학교가 있는 곳이 울산입니다.
그다음 부산도 있었어요. 근데 계속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적인 특성이 좀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 부산 대학에서 유치하겠다 하니까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같이 한번 이걸 고민해 보자라고 해주셔놓고 정보를 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안 옵니다. 세상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고민하는 부분이 제가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에 최소 수도권 내에서 우리 문화학교 중고등 아니면 대학은 얼마든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근데 중고등학교에서의 확실한 전공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배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에서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특수학교 쪽에서 그거를 하나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근데 그게 이제 교육부나 이런 쪽하고 연대가 해야 되는데 제가 교육부도 가봤는데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건 저희 지금 우리 전체 제안에서는 안 들어와 있는데 행안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냐면 행안부고요. 한 분은 교육부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문체부는 당연히 우리하고 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에는 아마 더 와서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하고 나면 이러한 제안들을 좀 해서 좀 인식을 좀 시킨 다음에 나중에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진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슬기 우리 대표님 나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기다리시라고. 종합평가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치유그룹 하늘바람 햇살 하바의 대표이자 가야금 연주자 이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바에는요.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하나 했는데 하늘바람 햇살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그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이기도 한데요. 이 하바이가 결성된 이유가 움직일 수 없는 아동의 그 집을 찾아가서 콘서트를 열어드리기 위해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하바이 활동을 하면서 또 느낀 점들도 또 이 발제 말미에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우선 저는 이 토론이 이렇게 토론자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발제하는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좀 진지하게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뜻깊은 학술대회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처음에 저를 이제 토론자로 이렇게 초청한다는 제안을 주셨을 때 제가 예술중고등학교 졸업생이기도 하고 또 일선의 연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그 발제 글을 보내주셨는데 그 김종민 교수님께서 후속 연구 제안에서 그 장애 학부모와 장애 예술인들 심층 인터뷰를 통한 그 질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번뜩 떠오르는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물놀이 땀띠라는 팀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국악 장애 예술 연주단입니다. 이 팀은 그 창단한 지가 20년이 넘은 그런 오래된 팀인데요. 제가 이 팀을 떠올리면서 이 팀과 최근에 인연을 맺게 되면서 20여 년의 그 팀 활동을 음악 소리극으로 발표한 쇼케이스가 최근 2주 전에 있었는데 제가 가야금 연주로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술인뿐만 아니라 그 학부모님들과 친분을 갖게 되어서 아주 긴급하게 그 학부모님들 4분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한 분당 한 3, 40분 정도 유선 인터뷰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양쪽 그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질적 그런 논의가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어떤 다각적으로 이 주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자료 책의 책자의 130페이지를 봐주시면은 거기에 이제 사물놀이 땀띠라는 팀의 그 소개와 그 땀띠 연주자들의 장애 유형 이런 것들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땀띠는 여기 읽어보시면 서로 다른 장애 유형의 장애 연주자 4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서 현재 모두 사회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오래된 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4명 중에 2명은 자폐성 장애이고 또 1명은 지적장애, 또 1명은 뇌병변 장애입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는 여기 대학 목록을 보시면 이 4명 중에 2명은 예술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1명은 한예종 전통 연희과를 졸업할 만큼 그렇게 또 기량이 우수한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조금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업인 의무 고용제의 일환으로 그 일반 음악인으로서 어떤 생계를 유지한다기보다는 기업에서 이런 사무 보조직으로 일하면서 이제 그 땀띠 활동을 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131쪽 탐구에 보시면 제가 그 보호자분들께 드렸던 질문은 그 4가지였습니다. 먼저 그 공교육, 학교 기관에서 받은 예술 교육 경험이 어땠는지를 여쭤봤고요. 두 번째로 장애인 예술 중고등학교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현재 장애인 예술 중고등학교 입학을 고려하는 시점이라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볼 것인지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대학 졸업 이후에 진로 설계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 4분의 보호자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론적으로 이제 나오면의 133쪽에 제가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는 1번 질문, 공교육에서의 예술활동 및 그런 교육에 대한 경험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예술 교육이나 예술 경험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4명 중에 한 분은 지적 장애가 아니라 지체 장애이시기 때문에 일반 음악 교육을 받으셨고 그 나머지 3분은 일반 학교에 속한 특수학급에서 음악 교육을 받으셨는데 이런 예술 교육에 대한 경험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장애인 예술 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경우와 그렇지 않다는 경우가 반반씩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그 후자의 경우에서 특수학교가 점차 일반 학교에 흡수되어야 한다는 그런 특수학교 무용론을 가지신 그런 학부모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중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그 학습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장애 유형이 함께 생활하는 만큼 학생 관리와 생활 지도면을 그 음악적인 학습면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장애예술학교의 어떤 설립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연계된 아까도 많은 여러 발제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예술대학교의 커리큘럼 혹은 그 예술대학 장애인 전형의 증원 같은 그런 진로 설계도 함께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 그런 좀 신중한 입장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학생 선발 기준을 이런 장애인 예술 중고등학교의 학생 선발 기준을 어떤 우수한 역량에만 둔다면
중증 장애 학생은 결국은 또 배제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경계성 장애나 뭐 이런 그 조금 더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경증인 그런 학생들만 입학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진로에 관해서 네 번째 질문, 진로에 관해서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쭤봤을 때는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와 다운 증후군의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 바리스타 혹은 사무보조직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아니라 지체 장애이신 한 분은 일반 기업, 그 구글에서 마케팅 분야의 차장급의 그런 중요한 업무를 또 맡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그 장애 예술가들이 모여서 20년간이나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는데요. 이 팀의 특성상 또래가 모여있는 장애 예술 단체였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함께 학습하고 방학마다 일주일간의 캠프를 또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지만 어떤 장애 예술 학교의 형태를 함께 경험을 하면서 성장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떻게 이렇게 자부담으로 20여 년간을 어떤 공교육 기관의 도움이 없이 이끌어 오셨을까 여쭤봤더니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레슨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적은 액수의 레슨비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데 사실 그 선생님들이 정말 그런 어떤 봉사하는 마음으로, 재능 기부의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땀띠의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특수학교나 혹은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그 예술 교육의 한계, 아까 그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예술 교육이나 어떤 그런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또 학교 밖에서 이런 예술 교육을 찾아야 되는 경제적인 문제가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부모님들이 함께 뭐 라이딩을 하면서 그분들을 관리해야 되는 시간적인 부담도 클 것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점차 이런 예술 교육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장애인 예술 중고등학교 설립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 당면한 과제인데 이 학부모님들의 이런 의견들을 들어봤을 때는 그 동시에 뭐 아까 앞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동시에 그 고등 교육 과정과의 연계, 또 그 졸업 이후에 어떤 진로 설계나 이런 것들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저는 그 4명이라는 너무나 소수의 학부모님 인터뷰에 불과했지만 이런 현장에서의 장애 예술인 또 학부모님들 또 교사들의 이런 인터뷰, 심층 인터뷰가 계속 진행이 돼서 이런 질적 연구가 축적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그 예술치유그룹 하바에에서 올해 문화예술학교를 지원하게 됐는데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에서 이제 작년까지 클래식을 중심으로 한 예술학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처음으로 국악 전공을 신설했는데 그 하바에가 교수진과 그런 프로그램 설계를 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 현재까지 내년 2월까지 1년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그 다양한 장애 유형의 학생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 예술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그 예술 강사가
장애 유형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현장의 그 음악 치료사님들이 예술 강사와 얼만큼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실 수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곳에서 장부 수업을 30분 동안 진행을 하는데 그 5명의 학생들이 전혀 다른 장애 유형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한 곳에 앉히는 데까지만도 한 15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또 이 아이들 모두가 그 궁체를 들고 동시에 내려칠 수 있을 때까지는 9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반복적인 학습과 또 그 예술 강사의 어떤 인내심과 또 역량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수업이었고, 제가 직접 진행한 건 아니고 저희 팀에 이제 타학 전공자가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도 뭔가 그 예술 강사가 단순히 실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에게 맞는 그런 걸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부모로서 이런 예술고등학교가 설립된다면은 어떤 형태든지 좀 그 중증 장애나 복합 장애 아동들을 위한 그런 예술 경험의 장으로서도 또 열린 공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땀띠하고는 어떤 분이시나요? 네, 그 땀띠의 음악 감독이신 송경근 선생님께서 올해 저희 하바이 팀에 합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땀띠 소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12, 네. 13년 전에 저를 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서로 우리 문화학교로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근데 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갔는데 원래 7명이었습니다. 네. 제가 만날 때는 그때가. 근데 이제 지금 4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4명이 다 다른 지금 기업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좀 생각해 보면 계속 그 교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강사에 대한 역량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이덕희 교수님하고 지금 굉장히 우리 힘도 있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건 꼭 필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만이 느끼는 건데 우리 이제 엄마들은 사실 잘 못 느끼죠. 그래서 이게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교사에 대한 내용도 지금 연구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아까 지금 계속 나온 게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어떻게 구조를 나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것 또한도 사실은 좀 대안들이 좀 서 있기는 해요. 제 나름에.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게 그 전반부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토론을 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다뤘던 부분입니다. 일부.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술단에 가야 되고 그 예술단이 직업,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적인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돼야만이 완성이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술단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고등학교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중고등학교를. 근데 그게 사실 역전된 거죠. 왜냐하면 갈 곳이 없는데 중고등학교를 왜 만들어가 돼서 일자리에 대한 내용을 고민하다 보니까 거기서 먼저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학년기 이전에서부터 얘가 이제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그쪽까지 가는 그 모든 길을 우리 이제 국장회에서 해왔던 것들의 전체에서 조금 보강해서 그걸 사회학마대에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그걸 좀 같이 공유해서 하고 싶은 욕심에 사실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야 됩니다. 예. 사실은 아까 여기 계속 제가 지금 질문을 안 받았는데요. 종합토론회 끝나면 제가 받으려고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고 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혹시 질문자 없으십니까? 어머니 중에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저 멀리서 오신
여기에서 오시는 거죠. 저희 실질적인 걸 한번 여쭤봐주셔도 됩니다. 우리 교수님들한테 여쭤보시면 되고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대답하고 아니면 교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고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언제 생겨서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아니 좋은데 언제 어떻게 그 과정을 밟을 수도 있을지 발을 담글 수도 있을지 네,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어머니 딸이 이제 바이올린인데 지금 중2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으십니다. 진로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그 우리 따님은 혜택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정말 갈 곳이 너무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만약에 특수학교 쪽에다가 연기해서 한다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새롭게 폐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부산 예시로 보시면 아시죠? 제가 2016년도에 제가 전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예, 내년이면 10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사실 저기는 처음에 이렇게 스타트를 못,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게 발달 장애의 특성을 잘 모르고 계속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제가 그 나주에서 오신 분, 우리 예술위원회에서 오신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육에서 이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모르면요 실제로 이걸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전에 저희 스타트할 때, 저 문화예술학교 할 때 다른 곳에서도 이런 문화학교 같은 비슷한 거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다른 데는 아카데미였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했어요. 제가 알기로 한 3군데, 저희 빼고 3군데에서 더 했거든요. 이 사업을.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그만뒀습니다. 아까 전에 핫타트 얘기하셨잖아요. 핫타트의 한 3분의 1은 우리 아이들인데요. 핫타트도 원래 교육을 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 교육하기가. 그 선생님에 대한 선택,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뭐 다른 악기도 많이 있고 다른 어떤 분야도 있지만 클래식만 봐도요. 클래식 악기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악기의 선생님들을 보여야 되고 거기에 맞는 학생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거기에 맞게 또 음악적인 것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곡 선택해 주고요. 연습해와 그렇게 하고 그냥 모든 책임은 연습자는 어머님들이 가서 선생님들 붙들고 계속 연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희 국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있는 건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예,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우리 교수님들한테 뭐 여쭤볼 거든요. 우리 제가 잘 모르는 얼굴들이 계시는데 예. 저는 이때가 조금만 기다리면 경기도 여기 수원에 있는 일선 학교 교사고요. 저도 특수 교사면서 예술국과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저도 좀 특이한데요, 이력이. 근데 저는 일단 오늘 얘기 들으면서 지금 경희교대에서 이 국립대로서 이 예술교육형 특성화 특수학교 분리에 혹시 관심이 있는 건지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교수님 좋은 내용들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예. 제가 대답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일단 거기까지는 아직은 생각을 못했고요. 학교 안에 어떠한 자격 과정 정도를 일단 개설해 볼까 하는 논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아직은 없었고요. 네, 학교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죠. 네,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들으면서 그리고 이 올해
올해 법이 이제 그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있잖아요. 특성화 특수학교를 지금 공주대학교나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 지금 아직 저 한국교원대나 부산대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뒷받침하는 법안이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이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교육청 장학사님도 오셨고 그러면서 사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직 근데 시도교육청에서 이 특성화 특수학교 이런 예술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특성화 특수학교와 관련된 설립 조례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토론회 들으면서 되게 교수님들 또 이렇게 발표해 주신 분들이 좋은 자료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식견을 이렇게 좋은 해안을 주시고 넓혀 주셨는데 좀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데 연구 용역이나 이런 걸로 좀 연결되면 좋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어떨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교육부, 그러니까 이제 중앙인 교육부 쪽에는 그 담당 특수교육학과 담당 좀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고요, 주무관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아직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 문체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문체부는 그 중앙의 단체한테 이런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걸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교육부는 그게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해야 돼요. 모든 예산을 집행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처럼 중앙에서 뭔가를 어떤 계획을 짜고 뭔가를 진행을 할 때 우리가 교육청하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지역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금 말했던 저런 어떤 그 부산의 특수학교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뭐 누군가 딱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진행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딱 잡고 진행을 이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주무관님이나 이런 그분들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사실 원래 대학을 설립하려고 했었어요. 저희한테 물이 들었을 때는 대학을 만들겠다. 그런데 갑자기 중고등학교를 바뀐 거예요. 또 몇 년 전에. 그러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늦어진 거죠. 이게 방법적으로 너무 많이 달라져서 저희가 원하는 건 대학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어떤 예술대학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왜냐하면 대학은 기숙사를 정점으로 해서 기숙사 만들어 놓고 다 모집하면 되거든요. 근데 고등, 중고등학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지역적인 어리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지역적인 배당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이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수요가 많은 게 사실 수도권이어서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도권에 해야 됩니다. 근데 안 듣고 부산에다가 유치를 하더니 진행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토론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뭐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 관계인들, 국회의원님들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조금 무슨 그쪽 분들이 좀 법은 많이 아시니까 좀 대안이 없겠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한 잡을 생각이고요.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토론에는 이런 사실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 제가 가서 무조건 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사실 절차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펠리치 예술단도 트럼펫 연주자고 그리고 부평 문화예술학교 트럼펫 연주자예요. 저도 그 토론에서 들었던 거 있는데요. 어떤 진로를 좀 제가 상황 보면서 이런 어려움 겪은 거는 다 봐가지고 다 아는데요. 저는 이 대학에서는 사회복지학과 사무엘사이버대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저도 열심히 음악을 해서 열심히 부평대학교 학교 다니면서 트럼펫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저 열심히 배우면서 제가 무슨 강사 되고 싶은 마음은 좀 생기는데 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도 기도를 했는데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저도 이 장애인들 비장애인처럼 강사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선생님 제가
한번 마이크 좀 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교육대학교 강사이고요. 또 저는 국어학을 전공해서 예술 강사로 22년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수학급 학생들을 그 일반 학교에서 지도한 경험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보면은 그 중에서 저도 국어학에 소질이 있고 흥미가 있고 국어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저한테 와서 진로 고민을 했을 때 어떻게 그 진로를 알려줘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선생님 아까 학부모님 말씀하셨듯이 좀 행정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발달 장애인 학생인가요? 아니요, 그 자폐가 자폐 이제 통칭해서 발달 장애라고 그러거든요. 아, 네네. 자폐, 지적, 그다음에 우리 다운 증후군 이런 네, 친구들 네. 통칭해서 발달 장애라고 하면 예, 이거 뭐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문학교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사죠. 저희 강사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악에서 했으면 좋고 사실 국악을 제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요. 지역에서 검은고 나고요, 가야금 나고요. 했습니다. 그런데 해금도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친구들이. 그래서 사실은 욕심이 있는데 국악 쪽에 욕심이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할 만한 친구들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우리 클래식 음악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렇습니다. 음악 교육, 음악 우리 심리치료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접합니다. 클래식은.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더 접근성이 빠른 거죠. 그래서 클래식이 많은 게 그래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국악은 정말 하고 싶은데 그건 한번 저희 우리 문부분자라든지 우리 담당이 있거든요. 저쪽 뒤에 지금 이게 프로젝트 하느라고 저 뒤에 숨어서 있거든요. 그 우리 담당한테 얘기하시면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기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강사 경호복인데요. 사회수강사 학교에서 강사를 하고 있어서 장애복지관을 지금 한 10년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복지관도 가고 주간보호도 가고 제가 만난 친구들이 20대에서 80대까지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 안건을 보고 수업 끝나고 막 보고 싶어서 달려온 건데 중고등학교를 건립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게 지금 통합교육을 하고 있으니 그 안으로 저희가 스미는 게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방과후처럼 이 친구들이 수업할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 친구들이 혼자서 이동이 어려워요. 그래서 인프라가 가장 가까운 특수학교 어차피 가는 거에서 방과후를 하는 건 어떨까? 거기에 학교가 또 들어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대가 지나서 갈 곳이 없어서 주간보호를 가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복지관이든 어디든 그 근처에서 가까운 곳에 그 친구들이 늘 갈 수 있는 곳에 학교처럼 교실이 만들어지는 거는 가장 작은 단위로라도 시작하는 거는 어떨지 그런 게 저는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부분은 특수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그 친구들을 만나서 가르칠 수가 있고 저희 예술 강사들은 예술인으로서 강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저희가 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건지 접근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는 그거는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따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학교 끝나고 저희 문학교로 오면 되거든요. 저희 문학교가 지역별로 좀 몇 개 있어요. 제가 말하자면 전국에는 24개 정도 있고요. 수도권만 한 5, 6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하고 가까우면 거기가 오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강사가 한 명이 보통 아이 4명을 수업을 해야 돼요. 이제 이게 기본 틀이에요. 이제 그건 이제 문체부 쪽하고 저희가 협의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지역에서 복지관처럼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죠. 밀려 프로그램. 근데 저희는 좀 다릅니다. 이 복지관하고 저희하고 이제 보통 다른 게 뭐냐면 약간
약간 그 우리는 좀 전문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저희 문화예술학교가 좀 발생한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조금 이 음악적 재질이 있고 조금 열심히 해보겠다는 분이 오시면 저희 뭐 아까 전에 왔던 친구들 몇 년 정도 한 것 같습니까? 아무리 안 해도 7, 8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저번에 말기 한 15년 정도 제가 일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보통 그 하는 우리 유태희 같은 경우에는 한 12, 13년 정도 되는 친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분이 오면 저희한테는 꾸준히 뭐 예를 들면 뭐 예술단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계속 공연 다니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이게 그 이동 때문에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시나. 근데 저희는 이동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정도의 생각은 조금 그게 뭐랄까 좀 희생이라 할까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머니가 원주에서 수원까지 오십니다. 우리 아이들 매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만 최고로 실력이 좋거든요. 여기 지금 앉아있다 우리 연주한 친구들도 실력이 좋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다 이렇게 멀리.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를 좀 해낼 수 있는 분들이어야 이거를 완성하지. 실제로 편하게 하려면 지역에서는 다 부분이 그렇게 해요. 저희 보고 데려가서 데려가고 데려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인력을 쓸 수가 없어요. 저희가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지원만 해도 저희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뭐 차량을 운영한다든지 복지관처럼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제가 그건 좀 어려워서 저희는 이제 복지관은 다른 게 복지관은 1년짜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요. 저희는 계속 저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3년, 5년, 10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계속 어머니들이 계시고 또 그것을 또 나중에 그 정도 하면요 어느 정도의 그 연주라든지 미술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어느 정도 향상이 되거든요. 저희가 미술도 7군데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그 저기잖아요. 어디죠 여기가? 수원 아니고 그게 안양 저희거든요. 만약에 안양에 혹시 하실 분이 계시다면 모으셔서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거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거를 저희한테 모든 책임을 지고 하라 그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정부 지원을 저희가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뭐 차량 주는 것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배려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저희 관공사고 해보셨으면 잘 아실 텐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기한다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연계해서 뭐 아까 제가 말했듯이 대학을 가고 뭐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좀 관심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기념사진 촬영하려고 하니까요. 같이 사진 찍으시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